아마도 오늘 이 역사적인 기념식을 천무신조하는 것 같습니다. 저희 말에 동의하시면 박수 한번 쳐주세요.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자유민주 대한민국을 건설하신 이승만 대통령과 젊음과 기아선상에서 산업화와 한강의 기적을 이룩하신 박정희 대통령님의 흉상 제막식을 거행하겠습니다. 먼저 국기에 대하여 예를 가지겠습니다. 일동 일어나셔서 저 2시 반으로 태국기가 있습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이어서 애국가 대상이 되십니다. 애국가는 1절만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통곡 선언에 대한 묵념을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묵념! 양념 묵념. 이어서 제막 행사를 가지겠습니다.
앉으셔서 오른쪽에 박정희 대통령상이 있고 왼편에 이승만 대통령 형상이 있습니다. 학교 관계 김병환 설립자를 비롯해서 재단 이사장, 학교장, 학교 인사들은 오른쪽에 줄을 잡아주시고 황교안 총리님, 포항시장님, 포항시 의장님, 이석수 전 부지사님은 왼편에 제막줄을 잡아주시기 바라고 모든 내빈들께서는 운동장에서 동상 쪽으로 올라가셔서 줄을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총리님 누가 안 했거든요. 아니 아니잖아 지금 괜찮은데 너무 좀 늘고 내가 생각할까? 아빠 얘기해. 저희가 막 들어오고 있다. 진짜. 소나무 때문에 가려져. 그러면 이렇게 내가 반 쓸게. 장소에서 기념 촬영을 하겠습니다. 안정은 괜찮은데 되게 계단에 서 있으면 안 돼요. 아무것도 안 돼. 내빈님들께서는 왼편에 줄을 잡아주시고 오른쪽에는 학교 관계분, 이사장을 비롯해서 교장 선생님, 운영위원 등등. 카메라 내려오세요. 카메라 내려오세요. 카메라 다 내려오세요. 교장 선생님, 앞에 한번 안으로 들어가시라 그러세요. 얼굴 안 가리게. 소나무에 얼굴 안 가리게. 예. 교장 선생님은 나오시고, 교장 선생님 뒤로 빠지, 아니, 올라가시면 안 됩니다. 예, 더 나오십시오. 네네네. 실장님 안으로 더 들어가셔야 돼. 네. 자, 얼굴 안 가리게. 예. 회장, 야, 나이야 말아. 회장 오성 부회장. 자, 여기 카메라 한번 봐주십시오. 애매하게 이런
자, 카메라 한번 봐주십시오. 자, 앞에 보시고 하나, 둘. 자, 카메라 한번 봐주십시오. 그대로 계시죠. 한번 치겠습니다. 카메라 한번 봐주십시오. 자, 이제 제막을 하겠습니다. 여가 하나, 둘, 셋 하면 셋 할 때 제막 줄을 당겨주십시오. 천천히 당겨주십시오. 하나, 둘, 셋. 대망한 상태에서 그대로 촬영을 하겠습니다. 대망된 동상을 그대로 다정아, 김다정. 이게 카메라가 이쪽이 잘 안 보이는데 찍고 있는데 이거 돌려도 되나? 돌릴까? 살짝 줌인데? 줌이? 요거야, 요거. 아, 요거야. 요거 줌해줘. 근데 이거 맘대로. 학생들 각번 실장 나오세요. 네, 각번 실장 나오세요. 아, 각반 실장. 실장? 각반 실장 나가래. 재밌다. 잠깐만, 이거 보세요. 유민들께서는 자리로 촬영 나오고
조심해서 내려오시면 됩니다. 아니 배우기 나 학생들 올라가세요. 한 칸씩 내려오시랍니다. 학생들 모두 다 사진 찍기 위해 학생들 모두 단상으로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학생들 가세요. 자, 학생들 다 일어서세요. 빨리 가세요, 빨리. 얘들아, 다 올라가라 했잖아. 담임쌤들 애들 올리세요. 자, 빨리 올라가. 다 올라가면 안 돼. 나못 간다. 자, 조심하고. 넘어질 거 있어. 나도 이거 나는 못 간다. 우리 가야 돼. 나는 못 간다 이거. 왜 경력이 나는 못 간다. 난 안 된다. 미친 거 아니야? 마지막 한 번 더. 하나, 둘. 네, 수고하셨습니다. 나오겠냐? 누워버릴까? 나오겠냐? 이거 왜 찍어야 돼? 아니 내가 왜? 여기. 야, 동성이야. 야, 대장. 자리 가격 괜찮다. 아무튼 안 들어. 조금만 더 안 들어, 안 들어. 아무튼 안 들어, 자.
안 돼요? 녹화 중이네. 빨간 거 들어오고. 빨간 거 좀. 불 들어오고. 아니 왜 중앙부는 그 중앙여고를 설립하신 한병원 선생님께서 구 대통령 인사에 대해서 거수사를 하시겠습니다. 오늘 이 행사에 많이 참석하여 주신 여러 어른들을 내가 일일이 소개를 다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우선 몇 분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황교안 전 총리를 위시해서 서울에서 오신 6분의 내게도 고마운 인사드리고 또 황 시장님을 위시해서 이장님 때 오셔가지고 정말 감사한 마음으로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이외에 우리 황시 삼락회 회원 여러분 그리고 또 해맞이회 회원 여러분 정말 고맙습니다. 제가 왜 총상을 건립했느냐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립하게 된 동기는 제 아버님께서 세상을 버리시면서 유언하시기를 너는 훌륭한 사람이 되어라는 그런 유언에 이거에서 오늘 총상 개막식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아버님은 한일 합방 후에 우리나라 독립을 위해서 어병에 가입해서 경주 배낭에서 일본 헌병으로부터 많은 구타를 당해가지고 귀가 멀었습니다. 그래서 귀머거리로서의 한평생 64세까지 농촌에서 농사일을 하시면서 원둔 생활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설화에 이남 5년을 두었는데 제가 그 막내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떠나신 분명하시면서 저보고 하시는 말씀이 병관아 너는 앞으로 내 귀가 되고 또 훌륭한 사람이 되어라는 그런 유언을 남기셨습니다. 저는 아버님의 유언에 그 자리에서 정말 눈물로서의 그렇게 하겠다고 굳게 제가 약속을 했습니다. 그 당시 저는 포항 중앙고등학교와 포항 동의상고를 졸업하고 산서초등학교에서도 교편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시골에 있어가지고는 아버님의 그 뜻을 이루기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대학을 가려니까 경쟁이 여건 안 되지만도 그 객지에 가서 내가 고학을 해서라도 공부해가지고 아버님의 뜻을 꼭 이루겠다고 해서 그래서 1학기 등록금을 마련하고 그거 가지고 부산 도화대학에 들어가서 그래서 저는 말 못할 그런 천신만고의 곤욕을 겪었습니다.
그 권역에 대한 얘기를 말을 하려면 오늘 절대로 말을 해도 못하지만도 그 가운데 간단한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그때만 들어도 어릴 때부터 저는 공작 시간에 부채를 잘 만들어가지고 90점의 접수를 사가지고 정말 어린 때부터 저는 고업계통의 소질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걸 이용해가지고 뭔가 창의성을 가지고 내가 살아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1차로 처음으로 우리나라에서 타이르와 타오르가 생산됐을 때에 또 그리고 양국 천이 처음으로 나왔을 때에 그거를 시골에 와가지고 양복점이나 아는 분에게 팔고 그러다가 수업을 하는 데에 그때는 학교에 교재가 없었어요. 그저 선생님이 나오셔가지고 구도로서의 강의하시는 그로서의 수업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결과를 하기나 또 잘못 들을 것 같으면은 수업에 여러 가지로 많은 지장을 초래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럴 바에는 그러면 내가 선생님으로부터 교재를 갖다가 얻어가지고 그거를 필기형 가루마이라 해서 그걸 끌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한이 교재를 만들어가지고 우리 부모들에게 팔고 그래서 저는 대학을 그대로 다니다가 그 후에 대학을 나오고 나니까 할 일도 없고 하려니까 여러 가지 일이 많아요. 그 가운데서 그러면은 내가 할 것 없이 돌아다니다 보니까 보물섬에서 그때 민계로 유리병이 있었는데 그거를 뚜껑에 아구니를 좀 넓혀가지고 성을 만들어가지고 그거를 팔고 다니면서 경장빛이 밝은 등이하고 팔았습니다. 그러다가 군용 대다이아를 보고 그거를 가지고 그러면 시골에 그 당시만 하더라도 구름아에 쇠바퀴를 썼는데 그러면 쇠바퀴 대신에 다이아를 해가지고 동태를 만들어가지고 또 그렇게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책폐기를 만든다 해서 북두수단들을 해가지고 그걸 만들어가지고 전국의 학교, 고등학교 앞에 가가지고 팔아가지고 그래도 생활하고 그러다가 친구의 소개를 인해가지고 마산 신기사에서 설계 기사 모집 한다고 해서 거기 가가지고 일본 야마 디젤 엔진의 75만 원짜리를 오늘 따가지고 엔진을 만들어가지고 그래서 하다가 그 연유로 대선조선에서 조기 기사 모집한다고 해서 거기에 입사를 해야 됐습니다. 그래서부터 저는 정상적으로 이제 참 직장을 구해가지고 일을 했는데 그 당시에 대선조선에서는 몇천 원짜리 화물선을 기왕수리 그리고 참치어선을 갖다가 제작하는 데에 일본 기술자들과 어울러서 그래서 6척을 만들기도 하고 그리고 또 미국 부대의 식료품 저장하는 냉동 바지선을 수리하면서 미국 사람들과 함께 영어도 배웠고 그 후에 무언가 더 일을 하려고 애를 많이 쓰고 있었는 차제 정말 그때는 제가 참으로 하루에 잠도 34시간밖에 안 자면서 열심히 회사에서 아무런 대우도 해주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가 1961년부터 65년입니다. 그 몇 년 하고 나니까 기계 부분에 대한 지식을 거진 습득하고 있을 차에 신문에서로 사원 모집에 대한 광고가 나는데 아주 대저특비로 났습니다.
어디냐 하면은 극동 서교에서 사온 모집이라. 그래서 내용이 보니 거기는 대우를 잘해준다 해서 그래서 거기에 제가 응시를 했는데 정말 몇백 대 1의 경쟁을 물리치고 극동 서교에 입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거기서 나름대로의 제 창의성을 발휘했습니다. 뭐냐 하면은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아스팔트를 생산하고 또 빗질을 생산하고 그리고 또 트랜스포머 오일을 해서 그걸 생산하고 그 후에 포함 윤활유를 생산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많은 돈을 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회사에서 그러면은 회사 정설을 한다고 해서 6만 바렐 허가를 얻어가지고 그래서 그거 지어가지고 돌아가는 공장이 현재 서산에 돌아가고 있는 현대정유입니다. 그때 극동 서교에서는 토요일 오후 일요일 또 공휴일 할 것 없이 정말 형무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극동 서교에 상무이사 공장장을 하면서 그래서 이 시간을 이용해가지고 그래 그때가 1970년 전후입니다. 부동산을 취급했어요. 그때는 그 한평에 오늘 1,000원 주고 산다 하더라도 내일 10만 원 받는다 하더라도 세금이 부과되지 않고 제재를 받지 않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상외로 제가 많은 돈을 벌게 되었습니다. 그것도 부산만 하는 게 아니고 부산하고 경주고 포항을 다니면서 했는데 그래서 나는 그 돈을 가지고 아버님 말씀하시기를 너는 훌륭한 사람이 되어라 해서 그러면 훌륭한 일을 해야 된다. 뭐냐면 시골에 그 고향에 버려진 하천 부지가 있었는데 그걸 2만여 평을 개간해가지고 옥토를 만들어서 그래서 그 재원을 가지고 경상북도에서 처음으로 재단법인 상산 자학회를 설립해서 현재도 연 2, 3천만 원의 자금을 지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친척분과 더불어 같이 재단법인 대명공원을 설립해서 운영하고 그리고 또 그 재원을 가지고 포항중앙고등학교와 중앙여자고등학교인 상산법인을 설립하고 그리고 또 시골에 노인복지시설인 복지법인을 갖다가 설립해서 유락원 상락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다에는 고기를 잡는데 이제 그 바다에 가서 고기 안 잡고 그야말로 그것을 그대로 하면 안 되고 육지에서 고기를 양식하는 일을 했는데 그것이 무보수사제라고 해서 이제 전복 목장을 하고 있는 포항 참전복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수신도 하고 제가 다 했으니까 시국을 한다고 해서 경상북도 도의원도 한번 해봤고 그리고 또 교육위원 그 당시에 교육위원이 있었습니다. 교육위원 했고 또 교육위원회 의장도 했고 그리고 포항시 노인회 회장도 했고 그러고 보니까 이제 나이가 망백이 되고 보니까 망백의 나이에 어딘가 모르게 말도 서투고 또 귀도 멍멍하고 눈도 침침하고 행동이 부자유롭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면은 또 훌륭한 일을 하느냐고 생각하면 그때 그러면은 이승만 대통령과 박정희 대통령의 형상을 내가 설립해야 된다. 건립해야 된다. 왜냐하면은 잘 아시다시피 이승만 대통령께서는 군주국가에서 자유민주국가로
건국하신 초대 대통령이시고 거기다가 또 한국의 안보를 갖다 든든하기 위해서 한미 상호 협정을 마신 정말 위대한 그런 업적을 가지신 우리 박 대통령이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우리 고개를 없앴고 그리고 우리나라에 잘 사는 부국으로 만드신 그런 어른이다. 그러면 이분들을 추모하기 위한 내가 흉상을 건립하는 것이가 가장 훌륭한 일을 한 일이라 생각하고 아버님의 마지막 유언을 갖다 내가 꼭 실행하기 위해서 오늘 이승만 대통령님과 박정희 대통령님의 흉상을 건립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바람은 오직 우리 대한민국이 영원 무궁하게 번영하기를 바라면서 제가 지난날 제 마음을 담아 노래 부르는 노래가 있습니다. 그거는 노래가 현희 씨가 부르는 노래 곡을 맞춰가지고 제가 이 주에 한번 부르겠습니다. 나의 삶이라고 제목은 되어 있습니다. 푸른 꿈을 이루고 저 고향을 떠나 낯선 타고 모든 삶에 지치더라도 꿋꿋하고 씩씩하게 헤쳐나가서 성공하여 돌아가리 성공하여 돌아가리 내 고향으로 사나이가 가는 길이 험난하여 어찌하여 허무하게 사라질 소냐 적어졌어 열매는 이달과 같이 너의 인생 영원토록 나의 인생 영원토록 꽃을 피우리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신 오늘 사회에 보시는 김호근 회장, 삼락회 회장님, 그리고 정의위원 회장님, 또 여러 회원 여러분 정말 감사하고 그리고 해마지회 이석수 전 부시장님 이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로써 수석이 제 말을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여러분들이 만승무강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학교에 가면 세종대왕, 이순신 장군, 신사임당 여사 동상이나 흉상을 많이 보셨습니다. 그러나 현 대통령님을 모신 학교는 한국에 아마 없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 김병만 설립자 선생님께서 우리나라 처음으로 학교에 이 건국 대통령 그리고 조국 건대화를 이룩하신 박정희 대통령 흉상을 모시게 되었습니다. 이 얼마나 자랑스럽고 훌륭한 일입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크게 박수로 격려를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축사 첫 번째 하실 분은 이승만 건국 대통령 기념사업회 회장으로 계시는 제44대
국무총리 황교안 님께서 하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황교안입니다. 제가 말이 좀 긴 편인데 오늘은 짧게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승만 대통령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 흉상을 제막하는 날입니다. 뭐 뒤에 학생들이 많이 있어서 좀 말씀을 드린다면 우리 젊은 사람들은 이승만 대통령이 누군지 또 박정희 대통령이 누군지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퀴즈를 하나 내겠습니다. 우리 학생들 다 대답해 오세요. 우리가 1950년대 1950년 6.25가 있었죠? 네, 그 1950년대에 우리나라 국민들 1인당 국민소득이 얼마나 됐을까요? 우리가 1년에 얼마 갖고 살았을까요? 네? 얼마? 1년에 우리가 10,000원 갖고 살았다. 그러지 않죠? 1년에 우리가 답을 말씀을 드릴게요. 1년에 우리가 8만원 가지고 살았어요. 1주가 아니라 1년에 8만원 갖고 살았습니다. 그렇게 못 살던 나라가 자유민주주의를 우리가 국시로 채택하고 나라를 만들어서 자유대한민국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경제 번영도 이루고 뭐 다 된 거예요. 그렇게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세워질 수 있도록 세운 분이 여러분 누군지 아시나요? 네. 누굴까요? 예. 벌써 박정희가 나와요. 예, 이승만 대통령. 그래요. 한번 젊은이들도 한번 박수 환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때 1948년도에 우리가 만약 사회주의를 택했다면 우리는 지금 북한하고 똑같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북한 아시죠? 그런 나라 희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만약 그때 사회주의를 택했다면, 자유민주주의가 아니라 사회주의를 택했다면 우리가 바로 북한이 될 뻔한 거예요. 근데 그것을 자유민주주의로 만들어가지고 대한민국을 대한민국으로 세운 분이 바로 이승만 대통령이에요. 그래서 우리 흉상을 세운 건데 잘했죠? 네. 뭐 별 시원치 않네. 맞아요. 그렇게. 이어서 박정희 대통령이 됐어요. 박정희 대통령도 그 가난했던 나라를 부강한 나라로 만든 나라예요. 세계가 다들 정말 우리나라를 원조하고 도와주던 이런 때, 옛날에 우리가 빌어먹고 살았어요. 나쁜 말로 말하면. 그게 바로 원조받았다는 소리거든요. 그게 바로 여러분 아버지들 할머니들 살아계시던데, 그러다가 경제 부흥을 일으켜가지고 원조를 주는 나라로 바뀌었습니다. 원조를 받는 나라가 아니라 원조를 하는 나라로 그렇게 바뀌었어요. 우리 젊은이들 저 뒤에 있는데 지금 여러분은 그런 세상에 좀 살고 있어서 옛날을 모르지만 옛날엔 우리가 남을 도와준다는 생각 못했어요. 내가 먹고 살기 바빴어요. 그런데 우리가 경제 강국으로 일어난 것이 여러분 누구 덕인지 아세요? 박정희 대통령. 맞습니다. 역시 중앙여고 훌륭한 학생들이 많네요. 네, 맞아요. 우리가 일상처럼 생각하는 거, 너무 쉽게 생각하는 거, 자유민주주의 또 잘 사는 경제 너무 쉽게 생각해요. 그냥 우연히 온 것이 아닙니다. 이런 영웅들이 와서 나라를 이렇게 세워왔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김병관 이사장님을 비롯해서 또 여러분들이 이승만 대통령과 함께 박정희 대통령의 흉상을 세우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잘했다 생각하면 뜨거운 박수로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로 응원해달라고 했는데 환호성까지 해주어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이 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김병관 이사님 또 그리고 많은 우리 동지들께서 애써주신 점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또 지키는 우리 시장님도 많이 도움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는 이제 정말 세계가 부러워하는 그런 초인류 정상국가를 만들어 가야 됩니다. 우리 젊은이들이 이 일을 같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아까 사진 다 찍고 나서 젊은 학생들 다 와봐라. 같이 한번 찍어보자.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또 여러분들의 어르신들과 함께, 여러분 상생이라는 말 아시죠? 상생, 같이 잘 산다. 연세 드신 분도 또 젊은이도 함께 잘 사는 그런 나라를 만들어 가려고 하는데 여러분 많이 관심을 가지고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렇게 귀한 행사 준비하신 많은 분들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세계로 뻗어나는 위대한 50만 포항시를 이끌어 가시는 우리 이강덕 시장님의 축사가 있겠습니다. 박수로. 향산재단 학생 또 여러분 선생님들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향산교육재단에서 역대 대통령이 가장 큰 일을 많이 했습니다. 그동안 문재인 대통령이 총상을 제공하기로 정말 좋게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공포화가 엇갈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너무 박하게 평가를 해서 과일 많이 출제해서 그런 것이 대체적인 그런 상황인데 우리가 공을 김병원 회장님께서 여러 가지를 무릅쓰고 좋은 뜻으로 이렇게 만들고 있어서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특히 문제를 향해서 발표해서 이렇게 우선 더욱더 뜻이 깊다고 생각합니다. 중앙재단에서 훌륭한 인물이 많이 나오기를 멀리서 많은 내분 여러분께도 감사합니다. 이어서 백인구 CEO의 의장님께서 축사를 하시겠습니다. 박수로. 네, 안녕하십니까. 황시회장 배정권 이승만 박정희 전 대통령 협조과 공헌을 드리는 공상 제막식에 함께 하게 되어서 매우 뜻깊게 생각하고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오늘 이 뜻깊은 자리를 마련해 주신 조금 전에 건수사하신 우리 김병관 우리 회장님 정말 존경하고 또 살아오시면서 이렇게 좋은 일을 해주신 데 대해서 정말 포항시민 한 사람으로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 오늘 이렇게까지 제막식까지 애써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또 조금 전에 우리 황교안 전 총님도 이렇게 서울서 좋은 말씀 다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숙수 우리 전 부지사님 감사를 드리고 우리 이강식 회장님도 늘 우리 포항을 위해서 걱정하시고 또 더 나은 포항을 만들기 위해서 건강 지금 상당히 좋아졌습니다. 우리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이강식 시장 현장하는 발전시키고 이승만 전 대통령께서는 초대 대통령으로서 대한민국의 토대를 마련하셨습니다. 박정희 전 대통령께서는 우리나라 경제 발전을 주도해 주셨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평상 제막식이 미래주의인 여기 계신 우리 학생들이 더 나은 포항, 더 나은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 고민하고 노력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면서 우리 포항시 의회에서도 앞으로 이러한 일들이 많이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간이 좀 갔습니다만 건수자의 70년지기 동지 중고등학교 동기 동창으로서 지금까지 70년간 관포지구 관계를 유지하신 우리 이석수 경상북도 전 경북부지사님께서 축사하시겠습니다. 네, 박수로 맞이해주십시오.
고맙습니다. 딴 이야기는 여러분들 다 했고 저는 한마디 하고 싶은 건 김정관 대장하고 나이도 같고 나이가 90하랍니다. 나이도 같고 학교가 같고 요즘도 모이는데 우리 동기 200 가주가 둘과 보고 싶어요. 과학에서 그 대구 쪽에 한 사람이 거의 동기생들 보고 싶다. 근데 병만리 친구는 저하고 다투는 것이 반가도 동사야 되고 사는 다투는 좋은 점이 있습니다. 뭐냐 열심히 사는 누구도 여기 김병과에 열심히 사는 데는 남을 봅시다. 그래서 오늘 저 병원 친구가 이 하는데 나올 때 뭘 느꼈냐. 열심히 사는 거는 어쨌든 누구에게 많이 아껴주시면 좋겠다. 그래서 오늘 이 비석을 세우는 것도 김병과이가 열심히 사는 보람이라는 걸 느끼고 여러분들도 주변에 어쨌든 열심히 사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먼저 오신 강민장님 고마우십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오늘 이 뜻깊은 자리를 기념하기 위해서 이승만 건국 대통령 기념사업회 사무총장으로 계시는 문모일 선생님께서 한미 동맹에 관해서 특강을 해주시겠습니다. 남로당의 거두인 박헌영이라는 사람이 이승만 박사를 만나러 왔습니다. 그래서 이승만 박사에게 조선인민공화국의 지도자로 모시겠습니다. 그때 이승만 박사가 함께 힘을 모아서 나라를 위해서 일하세요. 그런데 북한에 가지 마시게, 가면 죽어. 그러나 박헌영은 북한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죽었습니다. 우리는 매일 선택을 합니다. 오늘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 내일은 내가 앞으로 어떤 선택을 해서 어떻게 공부를 할 것이며 무슨 직장을 가질 것이며 어떤 사람을 만나서 내 인생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구나 전부 다 선택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다만 지난 날을 알아야 내일을 가늠할 수 있다는 어른들의 얘기는 우리가 마음속에 새겨볼만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승만 박사, 이 사람은 누구인가? 젊은 이승만 그는 누구인가? 1897년 7월 8일 배제학당에서 배제학당 첫 졸업식이 있었습니다. 그 졸업식에 이승만 박사의 연설이 시작됩니다. Spirit of Korea, 조선의 독립. 그때 600여 명의 교회에 모였던 많은 사람들이 박수팔자를 보냈습니다. 젊은 이승만에게. 이승만 건국 대통령이 가진 생각은, 그의 꿈은 무엇이었을까요? 나라의 독립이었습니다. 그가 감옥에 들어갔을 때 내놓은 책이 독립정신입니다. 이승만 건국 대통령이 꾸었던 꿈은 나라의 독립입니다. 어떻게 하면은 우리 어렵고 힘든 국민들이 스스로 일어날 수 있을 건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승만의 꿈, 그것은 곧 이루어질 거다 하는 그의 예상대로 250년이 걸려야 선진국이 됩니다.
70년 만에 우리는 기적을 창출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국민은 모두가 다 영웅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오늘 많은 좋은 말씀들을 해주셨기 때문에 이승만 박사가 가지고 있었던 미래를 내다보고 깊이 보고 다시 보고 선견지명 통찰력과 안목은 어떠한 사람이었는가. 줄여서 이승만 박사가 젊었을 때 1923년 1917년에 공산주의가 처음으로 발동이 됩니다. 1918년에는 본격적으로 모든 유럽의 지성들은 유토피아 세상을 공산주의로 봤습니다. 그런데 젊은 이승만은 바로 6년 후에 하와이에서 1923년 3월에 태평양 잡지를 통해서 공산주의는 안 된다. 당부당 5가지 옳고 그름을 판단해서 공산주의는 망한다. 예측을 했습니다. 60~70년 만에 공산당은 망했습니다. 자, 오늘 뒤에 흉상을 보십시오. 건국 대통령 이승만 그리고 흥국 대통령 박정희. 이 두 분의 공통점이 뭡니까? 공산주의와 싸웠습니다. 이 대한민국을 사회주의, 공산주의와 싸운 지도자가 바로 이승만, 박정희 거인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승만 대통령이 가졌던 애언과 통찰력은 무엇이었던가? 1942년 전에 41년에 그가 낸 책이 있습니다. 미국에서 프란체스카 여사와 함께 열심히 노력해서 Japan Inside Out, 일본에 내놨고 일본은 반드시 미국을 침공하게 될 거다는 애언을 내놨습니다. 6개월 만에 미국인들은 호박이도 끼질 않았습니다. 왜? 엉뚱한 얘기이기 때문에. 그런데 6개월 만에 그해 12월 7일에 일본에서 진주만 공격을 했습니다. 그대로 접근했습니다. 그리고 1942년 6월 13일에 미국 보이스 오브 아메리카, 미국의 소리를 통해서 해내외 동포들에게 극악무도한 일본은 반드시 불벼락을 맞게 될 거다. 자유의 소식을 여러분에게 전합니다. 3년 후에 1945년 8월 15일에 히로시마 나가사키에 원자폭탄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방이 됐습니다. 3년 후를 이승만 박사는 예측을 미리 한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오늘 주제는 한미동맹입니다. 줄여서 오늘 한 20여 분만 제가 시간을 사용하도록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한미동맹은 한마디로 말해서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한 이승만 대통령의 마지막 카드나 마찬가지였습니다. 1948년에 건국이 됐는데 그때부터 미군이 빠져나가기 시작한 기정사실화 만들어 놓고 건국이 된 해가 1945년 8월 15일인데 9월 달부터 이듬해 1949년 6월 30일까지 미군이 주한미군 다 나갔어요. 얼마 남지도 않고 일반 근무하는 사람들 빼놓고 다 나갔어요.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이 미국에 신익희 국회의장을 비롯해서 2명의 특사를 보냈습니다. 북한에서 전쟁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에서 장비나 또는 전략이나 좀 도움을 받아야 되겠다. 갔는데 에치슨 국무장관이나 미국에 있는 여로에 있는 사람들이 귀도 기울이질 않아요. 돌아올 때 메가더 사령관을 만났는데도 귀를 기울이지 않아요. 그래서 2개월 후에 6.25 전쟁이 터졌습니다. 그런데 전쟁이 한 3년 동안 쭉 이어졌잖아요. 미국에서는 이제 발을 빼야 되니까 휴전을 해야 되는데 이승만 박사는 NO! 북진 통일을 하겠다. 우리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 북한하고 우리는 계속 싸워서 남북 통일을 이루어내겠다. 이렇게 고집을 피운 겁니다. 그런데 미국에서는 이승만 대통령이 미웠습니다. 그래서 나온 작전이
에버 레디 작전입니다. 에버 레디 플랜. 그래서 이승만 제거. 두 번, 세 번 그 작전을 내보였지만은 잘 되지는 않습니다. 왜? 지금도 가동이 되고 있습니다만은 공산주의와 싸운 유일한 인물이 우남 이승만입니다. 미국인들은 저도 미국에서 20여 년 살았습니다만 미국인들이 갖고 있는 인식이 아시아의 반공 지도자는 이승만입니다. 만약 그때 이승만이 아무 소리 않고 미국의 반응을 그대로 인식하고 넘어갔더라면 한미동맹은 안 됩니다. 그때 아이젠하워 대통령과 계속 겨루기를 하면서 8군데 있는 방공포로 석방을 동시에 해버립니다. 깜짝 놀란 거죠. 그래서 일궈낸 게 한미 상호 방위 조약, 한미 동맹. 그로부터 70년 세월이 흘러서 금년이 한미 동맹 70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래서 1963년 8월 8일에 서울에서 외무장관끼리 둘이 앉아가지고 서명을 하고 뒤에 이승만 대통령이 서서 뒤에서 봅니다. 그리고 성명을 낸 게 이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이 체결이 되면 우리 후손들에게 반드시 혜택이 돌아올 거다. 여러분들 학생들이 혜택을 보게 된 겁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멀리 한미 동맹을 매점으로 해서 우리들이 나라를 지키고 가꿀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줬다. 이것이 바로 한미 동맹이 가진 가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끝으로 저는 이승만 건국 대통령이 가졌던 아주 중요한 업적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이 대한민국의 2023년의 시대정신은 뭡니까? 대한민국의 본질은 뭡니까? 아니, 우리 대한민국의 가장 아픈 대목, 힘들고 어려운 부분이 뭡니까? 사람을 키우지 않는다. 인재를 양성하는데 인색하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나라가 잘 되려면 사람을 키워야 됩니다. 모두가 부족하고 미흡합니다. 부족한 것을 채워줄 수 있고 쓸만한 제목을 키워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이 나라가 모든 세계 모든 나라와 글로벌 시대에 살아남을 수 있는데 인재를 우리가 키우는데 인색한 그런 풍토는 버려야 됩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원자력부터 시작해서 그 어려웠을 때 1년에 6, 7일밖에 되지 않는 그 어려운 환경에 미국에 공부를 시킵니다. 젊은이들이 갔습니다. 가서 공부를 하고 돌아왔습니다. 그 젊은 세대가 근대화 세대입니다. 지금 70대, 80세 이런 분들이 모두가 다 근대화 세대로 이 나라 일으켜 세우는데 공이 그만큼 컸다는 뜻입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기울였던 사람을 인물을 키우는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갖고 있는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이것이 우리 이승만 건국 대통령 기념사업회 황교안 회장을 비롯해서 저희 임원들이 갖고 있는 하는 일이 그런 일입니다. 어떻게 하면 국민들의 마음을 한데 모아서 나라를 지킬 것인가 하는 것이 맞닥뜨린 우리들의 해나갈 과제라고 생각됩니다. 오늘 이 김병관 설립자께서 교육은 칼보다 낫다고 그랬습니다. 어렵고 힘든 그 길을 걸어오셨는데 아주 감명 깊게 들었습니다. 아무튼 우리는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는 이승만 대통령의 말씀을 경고 삼아서 나라를 지키고 가꾸는데 성심을 다 기울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